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 지명자는 상원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3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외에 필라델피아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 또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85.7%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시그널들로 이제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가 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그 연준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라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약하지만 이 반등을 일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채권 가격이 변동이 크게 있는 모습은 조금 잡힌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9.7%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모습이라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선행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막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정도의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전보단 낫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명을 기록하면서 2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이상 나왔지만 20만 명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 이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델타항공의 좋은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이익률이 22.4% 정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휴가철과 맞물려 가지고 피크를 좀 찍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감염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휴가철에 델타항공이 잠깐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건 여행주의 리스크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상황이면 더더욱이고, 그래도 이제 여행주 이외에 다른 관련 섹터의 종목들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닝 시즌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SMC 실적이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쪽에서 파운드리 관련으로 해갖고 엮여있는 종목들 다 보면 좋겠고,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 M&A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후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였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LNG선의 독과점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전 세계의 87%를 한국의 이 조선 업체들에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조선은 거의 대부분 빅이라고 불릴 만한 회사들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묶여 있잖아요. 한마디로 현대중공업그룹이 만약에 대우조선 해양까지도 인수를 하게 된다면 LNG 관련해 전 세계 87%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그만큼 기술력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향후 회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수치를 봤으니까 이제 우리도 참고할 만한 무언가 자료가 생겼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켈이랑 이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로 바뀌고 나서부터 이 본격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목표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OLED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소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이 부품이나 아니면 장비사 쪽을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팔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 자, 그리고 금리가 더 뛰기 전에 회사채 발행액이 지금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련주들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증권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죠. 중개 수수료라는 게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나올지 한번 보면 좋고, 미국이 12월 소매 판매 이 지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 휴장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에 따라서 이 다음 주 월요일도 한국 증시 따라갖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화요일까지가 되겠죠. 오늘 미국 증시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요즘 구독이 조금 늘다가 주춤주춤하네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덤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여기서 갈 줄 알았거든요. 가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금 또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런 라인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뭐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그림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여기서 지켜보면 좋을 게 뭐가 있을지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나쁜 뉴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세계 원전 건설 현황을 딱 보았을 때 아시아 쪽의 원전 건설 계획이 정말 많이 잡혀 있죠. 지금 건설 중인 숫자도 많고 건설 계획도 많고 건설 안도 되게 많고 그리고 유럽 역시도 그에 뒤지지 않게 조금 많은 편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중동 아프리카 같은 경우엔 작지만 자, 건설 안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적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숫자가 아시아가 좀 비정상적으로 많긴 하지만 유럽이나 아프리카, 북미, 그리고 중남미 쪽에서 차근차근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움직이잖아요. 영업적인 부분은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기술력은 탑티어기 때문에 시장의 일정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차지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매출로 연결이 되겠죠.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의 이제 재무 건전성도 조금 올려놓는 그런 모습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제 사업만 잘하면 되는데 사업 자체가 이제 잘 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지금 이 대선 후보들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 보면은 상대적으로 현재 정권보다는 그게 이재명 후보가 됐던 윤석열 후보가 됐던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원전 관리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연결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3월 달에 대선 끝나고 나서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5월 대통령 되고서 본격적으로 이 정책 같은 것들을 하나씩 펼쳐나가기 시작할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달까지 지금부터 조금 기대해 보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신주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되니까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다가 자 5월 달부터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수급을 한번 봐야 되는데 수급을 한번 보자면 어제 개인이 좀 많이 샀어요. 근데 개인이 많이 샀는데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 연기금이 갑자기 100단위를 사다가 1000단위를 매수를 해줘가지고 어? 야, 이거 다시 연기금 또 돈 들어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제게 하게 만들었고요. 일단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도 매수를 하고, 안 팔았습니다. 이거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쳤을 때, 이게 공매도를 커버링하는 쇼 커버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이어가지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매집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2월달 조금 이 이슈가 주목될 때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개인만 조금 더 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개인들 많이 끼면은 가는 종목들도 많이 못 가더라고요. 해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더더욱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물량을 던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연기금과 금융투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먼저 그어봐야 되는 건 역시나 이거죠. 지금 사실 아슬아슬하긴 해요. 수렴이 아래쪽으로 발산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기 위쪽에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더 지켜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의 수가, 여기서 만약에 오늘 위쪽에서 끝났는데 다음날 이 아래쪽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 그럼 추가적으로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에는 일부라도 조금 비중 조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위쪽으로 타주면은 팔았던 만큼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면 이런 이제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전 여전히 21선 위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볼린저 상단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제 볼린저 상단까지도 가갖고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뉘죠. 못 뚫고 떨어지는 혹은 뚫고 올라가는. 근데 요거는 딱 맞닥뜨리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은 거기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여기에서 종가가 어디서 끝날지, 아래냐 위냐, 다음날 시초가는 어디서 형성될지 요걸 집중해서 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얘기해봤자 지금 당장 요것도 안 지켜주면 그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부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뭐 변수가 있나, 뭐 주봉이나 월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자면, 자, 월봉상의 지지라인은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주봉상의 이 고점 부분, 네, 여기서 이제 계속 눌렸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평선들이 밀집이 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보다 더 파워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여기 아래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 라인, 여기 위에서 끝나면 너무 좋다. 근데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부 비중 조절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팔았던 만큼 사는 그런 전략 괜찮은 것 같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21선 위쪽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 빠른 시일 내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볼린저 상단까지는 우선적으로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두산중공업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리 인상도 됐고 해가지고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개별 종목 역시도 지금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이제 안 좋은 시장이 있으면 좋은 시장도 분명히 옵니다. 세상에 안 좋은 시장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좋은 시장도 충분히 맛봐 봤잖아요. 이런 시장 잘 버티면은 그런 시장 오니까 다들 화이팅 하면서 오늘도 잘 헤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린 주정남이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제 영상 도움 되셨으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올렸던 1년 정도 볼 수 있는 탑 10 벌써부터 막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DL건설도 그렇고 이외에도 뭐 3, 4%씩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조금 떨어진 종목도 있고 뭐 보합을 유지한 종목도 있고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다 찍는 거다 보니까 제 영상 많은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토요일에도 이번에도 의심 섹터랑 이런 것들 올라가니까 그것도 이제 좀 많은 시청 기대해 달라.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